안녕하세요. 오늘 딥다이브에서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 한번 깊숙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. 네. 이 자료들을 쭉 보다 보니까 핵심 질문이 이거였어요. 왜 어떤 사람은 진짜 지치지도 않고 목표를 향해 쭉 가는데 다른 사람은 비슷한 목표 앞에서 금방 소진될까? 네.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. 그 답이 바로 방향과 열정, 이 두 키워드가 만나는 지점에 있더라고요. 이 둘이 어떻게 작용하는지, 왜 꼭 일치해야 하는지 한번 같이 파헤쳐 보시죠. 네, 흥미로운 시작인데요. 보내주신 자료들이 단순히 열심히 살아라 뭐 이런 메시지를 넘어서요. 이 두 요소가 딱 조화를 이룰 때 나오는 그 폭발적인 에너지, 네네. 그리고 그게 안 맞을 때 생기는 문제점들, 이걸 아주 구체적으로 짚어주고 있더라고요. 맞아요. 이게 그냥 생존을 넘어서 정말 진정한 성취, 또 의미를 찾는 당신의 여정에서요. 이 둘의 관계가 생각보다 훨씬 결정적일 수 있습니다. 그럼 먼저 그 열정은 없는데 방향만 뚜렷한 경우, 이거부터 볼까요? 네네. 자료 중에 보니까 이걸 연료 없이 목적지만 입력된 내비게이션 같다, 이렇게 비유하던데요. 그거 딱 맞는 비유 같아요. 겉으로는 계획대로 가는 것 같아도 속여 이 내적 동력이 없으니까 결국엔 공허함이나 번아웃으로 가기 쉽다는 거죠. 맞습니다. 성공에도 만족감이 없는 뭐랄까 공허한 성공 증후군. 네, 맞아요. 그런 표현도 있었어요. 네, 그걸 겪을 수 있다고 경고하죠. 이게 내적인 즐거움이나 어떤 의미 부여 이런 거 없이 오직 외부 압력이나 보상만 보고 움직이는 상태거든요. 예를 들면 높은 연봉이나 사회적 인정 같은 거요. 그렇죠. 돈이나 명예 같은. 네, 한 연구 보고서를 보니까요. 이런 경우엔 목표를 달성해도 성취감보다는 오히려 내가 이걸 왜 했지? 하는 약간 후회나 박탈감. 이걸 느낄 확률이 통계적으로도 꽤 높다고 분석했어요. 당연히 지속 가능성도 떨어지고요. 그렇군요. 그럼 반대로 열정은 막 넘치는데 방향이 뚜렷하지 않으면요? 이것도 문제입니다. 이건 엔진은 강력한데 키가 없는 배 같다고. 이 표현도 참 인상 깊었어요. 그렇죠. 키가 없는 배. 에너지가 막 사방으로 분산되니까 비효율적이고 결국엔 좌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죠. 네. 특히 그 인터뷰 자료 중에 재능은 정말 많은데 뚜렷한 목표가 없어서요. 여러 스타일만 그냥 얕게 시도하다가 그 예술가 사례 말씀이시죠? 네, 맞아요. 결국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지 못한 그 사례. 시사하는 바가 크더라고요. 맞아요. 잠재력은 충분한데 구체적인 목표나 계획이 없으면 그 에너지가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지기가 어려운 거군요. 정확합니다. 그 자료에서 언급된 자기결정 이론이라는 게 있잖아요. 네네. 거기 따르면 인간은 유능감, 자율성, 관계성 이 세 가지 욕구가 충족될 때 내적 동기가 확 올라가는데 방향 없는 열정은 이 중에서 특히 유능감이랑 자율성을 만족시키기가 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죠. 그렇네요. 네, 결과적으로 그냥 에너지만 다 써버리는 거예요.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지점이 이 둘, 그러니까 방향과 열정이 딱 만났을 때 나오는 그 강력한 시너지 효과인 것 같아요. 바로 그겁니다. 자료들 보니까 하나같이 방향과 열정이 일치하면 이게 단순 덧셈이 아니라 곱셈의 효과가 난다고 강조하더라고요. 네, 곱셈이 효과. 맞아요. 그때 비로소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, 회복 탄력성이라는 게 생긴다는 거죠. 회복 탄력성, 중요하죠. 네. 근데 이게 단순히 어려움을 그냥 참아내는 힘 이런 게 아니고요. 자료에서도 강조하듯이 이것이 내가 진짜 원하는 길이다 하는 그 깊은 확신에서 오는 의미중심적 대처 능력에 더 가까워요. 의미중심적 대처 능력,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? 그러니까 좌절을 겪더라도 이걸 어떤 성장의 발판으로 삼아서 더 나은 방법을 찾고 또 빠르게 다시 도전하는 그런 힘이죠. 이런 상태에서는 일 자체가 그냥 보상이 되고요. 깊게 몰입하면서 창의성도 자연스럽게 막 나오게 되는 거죠. 네, 맞아요. 환경보호에 열정 있는 사람이 환경운동가라는 방향을 딱 잡았을 때 그 힘든 과정 속에서도 진심으로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처럼요. 그렇죠. 바로 그런 예시죠. 자, 그럼 이 모든 것이 당신에게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? 이게 단순히 성공을 넘어서 내 삶의 주인이 돼서 후회 없이 잠재력을 발휘하는 삶, 이걸 위한 핵심 열쇠다, 이런 거겠죠. 바로 그 점입니다. 어떤 외적인 성취만이 아니라 그 과정 자체에서 오는 내적인 충만함, 만족감, 이걸 얻는 길인 거죠. 네. 그렇다면 이제 관건은 어떻게 이 둘을 일치시킬 것인가 이 부분인데요. 자료들에서 몇 가지 실질적인 조언들을 좀 발견할 수 있었어요. 네. 그 방법들이 궁금한데요. 어떻게 하면 될까요? 일단 꾸준한 자기 성찰이 첫걸음이에요. 자기 성찰.
네, 자료에서 재량된 것 중에 뭐 OI 기법 같은 것도 있던데요. 나는 무엇을 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는가? 어떤 가치를 실현할 때 가장 뿌듯한가? 이런 질문에 계속 왜라고 반복해서 물어보는 거죠. 아, 왜 하면서 파고드는 거요? 네, 맞아요. 그러면서 근본적인 동기를 파악하는 거예요. 또 막연한 열정을 측정 가능한 작은 목표들로 좀 구체화하고요. 작은 목표들. 네.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직접 부딪혀 보는 것, 이 탐색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더라고요. 작은 성공들이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면서 방향에 대한 확신이랑 열정이 같이 커지는 선순환, 이걸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. 와, 선순환? 물론 하다가 이건 좀 아닌가 싶으면 언제든 유연하게 방향을 수정할 용기도 필요하고요. 네, 유연성도 중요하군요. 오늘 딥다이브를 통해서 방향과 열정의 조화가 왜 중요한지, 그리고 그 조화를 이루기 위한 실마리들을 당신의 자료 속에서 함께 찾아봤습니다. 네. 정리하면 열정 없는 방향은 당신을 소진시킬 수 있고 또 방향 없는 열정은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그냥 흩어지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. 그렇죠. 자, 이제 정말 당신에게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. 네, 당신의 현재 방향은 당신의 심장을 뛰게 하는 그 진정한 열정과 얼마나 맞닿아 있다고 느끼시나요? 혹시 그 둘 사이에 좀 간극이 느껴진다면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어떤 작은 변화부터 시도해 볼 수 있을까요? 이 질문에 대한 당신만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앞으로의 여정을 더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겁니다.